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일에 990점 만점에 구원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PPT를 좀 다르게 만들어봐서 사실 시간도 없었지만, 이게 좀 집중도가 딱 있는 PPT는 이미지가 좀 적고요. 글씨가 딱 그렇게 보이는 이런 PPT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업데이트한 지가 벌써 1년 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고, 그리고 커리큘럼 잠깐 얘기해보고, 이번 방학 어떻게 공부하면 되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채점 서비스 지금 100회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딱 보시자마자 일단은 딴 데 가지 마시고요. 0단계에 접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채점 서비스 딱 진행해서 이렇게 지금 이미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답이 됐다 정확하게 채팅으로 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되게 몸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찹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알려줄 수 있다. 해설 강의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자부심과 또 시험을 문제를 외워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가 제 스스로도 쌓이고 확신이 생기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교재 집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950 실전 모의고사 신화공 토익에서 가장 주된 라인업이죠. 이 부분이 제일 이 출판사에서 지금 뭐 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재인데 이거 제가 대표 저자 맡아서 힘들게 제작을 다 완료했고요. 이번에 출간되는데 이 교재는 교재 내용 자체도 좋지만 부록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진짜 950점 맞기 위한 다양한 부록들을 준비했고요. 한 권만 집필한 게 아닙니다. 이기적 토익이라고 해서 이제 0단계에서 북스 쪽에서 만든 책인데요. 제가 이 기획에 참여해서 20일에 완성하는 기술 적용한다. 그래서 20일 분량으로 7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아직 이미지는 없어요. 지금 이미지는 최종 공개 전에 컨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책을 집필을 했는데 둘 다 12월에 출간 예정이고 아주 좋은 책으로 둘 다 이거는 700점 혹은 800점 목표, 이거는 950점 목표로 해서 이번 방학 때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거 집필하느라고 요새 바쁘게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특이하게도 신문사에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교재 어떤 집필하는 것과 칼럼 쓰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칼럼은 또 약간의 저만의 생각, 이런 딱딱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몸은 고되지만 열심히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컬처 타임즈라는 데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제목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출제기관도 알려주지 않는 토익 시험의 진실이란 이런 제목으로 제가 토익 강사를 16년 동안 하면서 또 매번 시험을 보고 또 40일에 만점을 맞고 문제를 외우고 하면서 느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또 암기법, 연상법 이런 것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현강 계속 강의 진행 중이에요. 학생들이 제가 강의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강의 계속 하고요. 이 시간에 항상 오후 시간인데 오후 시간 되면 이게 되게 비음이 생겨요. 코가 막히고 되게 막 먼지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현강 위주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12월 달 강좌 시간표 현재 보면은 제가 강의하는 중급반과 850반은 다 수강생 마감 임박이죠. 그래서 아주 강의 현강에서 활발하게 오전 오후 진행하고 있고요. 저녁반 수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녁반은 제가 또 다른 집필 업무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고 저는 언젠가는 완전히 라이브로 싹 다 갈아탈 예정, 인강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이라서요. 저녁은 그런 거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으로 제가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은 지금 요새 뭐 찍고 있냐면요. 0단계 토익 솔루션이라고 제가 이 교재는 되게 추천해요. 물론 저도 교재 집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교재 우선 어필하지만 학원 교재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교재, 특히 LC 쪽은 제가 다 검토는 못 해봤어요. RC 쪽은 상당히 내용 정리 잘 돼 있고요. 간략하게 공부할 수 있는 15일 동안에 끝내주는, 여기도 적혀있죠. 15일 만에 토익 점수가 바뀐다. 아주 압축해서 잘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인강을 제가 계속 촬영 중이고 이번 달 내로 완성해서 방학 때 여러분들은 쉽게 토익 솔루션 RC 인강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겨울방학 학습 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때가 됐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0단계에서 토익 강의한 지가 벌써 한 6년, 7년 된 것 같고요. 매 학기마다 여름방학 학습비법 찍어주세요. 겨울방학 학습비법 찍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는데 학습비법이라는 게 정말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면 다 나와요, 그 안에. 근데 이것을 뭐 따로 이렇게 정리하고 강의 너무 길어지면 또 보지도 않잖아요. 소개 영상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학습 비법 중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무슨 뭐 오답노트를 이렇게 하세요. 뭐 단어는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이런 많은 비법들은 한 번에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들으시면 그 안에 다 자세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강의 때 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자신 상태,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잘 못해요. 진단 없이 그냥 무턱대고 목표 점수만 보고 자꾸 강의를 선택하는데 그러면 이게 높은 점수의 강의를 듣는다? 점수가 더 빨리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수업을 들어줘야지만 점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진단하는 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정말로 이 친구가 토익 점수가 딱 예를 들어서 뭐 한 친구가 그래요. 현강을 저한테 찾아왔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850반을 딱 등록을 한 거예요. 막상 딱 보니까 이 친구가 850반 들어선 절대 점수가 나올 상태가 아닌 거죠. 뭐 딱 700반 정도 수업 혹은 기초반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이미 토익을 70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850반 수업 들어야지 어떻게 이미 700점을 넘은 적이 있는데 700반을 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진단을 해봤더니 이 친구는 LC 점수가 되게 높은 상태 그리고 RC는 되게 낮은 그러한 700점의 점수였기 때문에 800반 수업을 듣는 내내 이해를 못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점수가 만료되기 전, 뭐 예를 들어 만료되기 전 2년 전 그럴 때 점수를 기준으로 강좌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진단할 때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여러분 성적표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어요. 성적표 미리 보기, 그러니까 인쇄 직전에 미리 보기, 인쇄하셔도 좋고요. 혹은 미리 보기를 딱 눌러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 제가 RC만 띄워봤는데 이 그래프 자체도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어느 영역이 더 잘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은 있는지조차 모르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여기 다 영어로 적혀져 있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부터 보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진단해 보시고요. 그거에 맞는 부분을 더 강화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 겨울방학 때는 첫 번째 맨 아래 칸이 여러분들이 제일 만만한 건데 이거는 can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있다. grammar가 문법이죠. in written text 그래서 뭐 쓰여진 텍스트에서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 부분은 즉 문법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파트 5에도 문법 문제 나오고요. 파트 5에는 대략적으로 몇 문제 나오냐면은 16개 정도의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합쳐서 문법에 대한 그래프인데 총 100% 중에 73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응시를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문법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73쪽에 평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0분을 중에서 이 학생은 89%까지 문법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 문법은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할 때 문법보다는 더 약한 거 부분을 공부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밑에서 두 번째 칸은 뭐냐면 보캐브러리예요. 어휘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파트 5에도 어휘 문제 나오죠. 파트 5에는 대략적으로 10문제가량 나오고요. 물론 전치사도 어휘로 친다면 14문제가량. 그 다음에 파트 6에서도 어휘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파트 7에서도 한두 문제, 동의어 문제, 어휘 문제가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력을 물어보는 건데 학원을 오래 다닌 친구들 그래서 이해 위주로 수업 들었던 친구도 있어요. 자기는 좀 암기가 귀찮아. 그래서 열심히 이해 위주로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문법은 되게 강한데 보통 어휘가 상당히 약한 경향을 보이고요. 이 친구도 평균보다 더 낮죠. 그럼 어휘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나머지 세 칸이 주로 파트 6나 7에 해당되는 칸인데요. 제일 먼저 학생들이 가장 약한 칸부터 설명해 볼게요.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요거는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Can make inferences based on information in written text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파트 7 문제 중에 보면은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이 글은 아마도 어디서 발견될 것 같으냐. 그런 식의 추론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강의를 해보면서 학생들한테 이 데이터를 받아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의 지식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론은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아요. 방학 기간 학습하시면서 계속 제발 파트 7 문제 풀 때요. 답을 급하게 맞춰보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답을 맞추기 전에 이거는 이게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답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답이 될 수 있지. 저거를 답을 하려면 이거는 저 부분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지 하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친구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짜서요.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게 좋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인 것 같아. 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면서 논리력을 최대한 이른바 보편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자 A번을 답을 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B번 손 들어 이렇게 쫙 시켜보거든요. 그러면 꼭 다수결이 답을 고르는 그 보편 논리라는 게 있는데 자기의 논리가 그런 보편 논리랑 일치하는지를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 요것도 파트 7이라고 적혀 있는데 can locate and understand specific information in written text. 이건 뭐냐면은 파트 2의 문제 중에 보면 육하 원칙 문제라는 게 있어요. 혹은 키워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세부 내용 문제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면 무료로 제공되는 게 뭐냐. 그래서 지문 막 읽다 보면 무료로 우리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의 무료로 음료수 제공합니다 하면서 딱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에 딱 들어보면 그 구체적인 정보를 딱 물어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독해를 어느 정도 잘하는데 추론 능력은 좀 약해요. 그렇지만 빨리 정보를 찾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게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죠. 자, 근데 이제 요거 can connect information across multiple sentences in single written text and across text. 이거 뭐냐면 연계 문제라는 게 있어요. 파트 7에 보면은 두 개의 지문에 같이 정보를 조합해서 하나를 풀어야 되는 그런 연계 문제라던가 또 파트 6에서도요. 결론적으로 한 어휘 문제 같은 거를 답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합해야 풀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가지고는 어차피 문장만 가지고 못 풀기 때문에 저 위쪽에 어떤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과 이게 결합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답이겠지라는 문장과 문장에 좀 떨어져 있는 단서를 조합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게 파트 6하고 7에 등장을 하죠. 이런 거에 실력을 물어보는 건데 역시나 추론 문제만큼 이 문제도 학생들이 단서를 조합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줄수록 유리한 문제고요. 특히나 이 추론은 수업을 들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 포인트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주로 무료라는 언급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뒤쪽에 연계 문제 단서로 사용되는구나. 이 사람이 원래 일정이 이때였는데 이때로 일정이 바뀌었어요. 혹은 연설자가 이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대신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연계 문제의 단서로 사용된다. 이런 것을 수업 때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푸는 게 쉬워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파트 7이 정말 부족한지 혹은 파트 5, 6가 부족한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표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표의 단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표가 이렇게 생기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래도 문법은 되게 잘하고 나머지는 되게 못한다. 그래서 공부가 파트 7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파트 5, 6를 시간을 20분 잡고 풀어야 되는데 한 30분, 40분 잡고 풀어도 이거는 잘한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 7은 원래는 파트 7은 55분 정도 잡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40분 잡고 풀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고 당연히 이 부분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완벽한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고득점의 학생들일수록 이거 가지고 진단하는 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꼭 점수가 고득점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이 부분이 높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문법이나 어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점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카톡을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인강생한테 카톡 공개하면 참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되게 착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 지방에 살고 있어서 현강은 못 듣지만 이런 친구는 저도 뿌듯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만나서 저를 알게 돼서 이렇게 토익 성적도 올릴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너무 좋은데 예전에는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저한테 카톡이 갑자기 왔어요. 카톡 아이디가 별명이 점으로 돼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만큼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뭐 수업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막 친절하게 막 대답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이름이라도 알아야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이러시죠? 라고 저한테 카톡이 답톡이 왔어요. 그렇게 막 되게 공격적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카톡을 공개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다시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구원토익이고요. 조교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카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어떤 인강을 듣더라도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으로 일단은 문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문법 중에서도 어디가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분사가 부족한지, 접속사가 부족한지, 뭐 동명사 쪽이 부족한지, 어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휘는 고득점 어휘가 부족한지, 뭐 기초 어휘가 부족한지 그런 걸 진단하는 자료를 제가 제공해 줄 거고요. 또 커리큘럼도 예전에는 커리큘럼 영상을 찍었어요. 제 커리큘럼 기초반은 이거 들으시고 뭐 중급반은 이거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정확한 진단 없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게 토익 성적을 빨리 올리는데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제가 추천을 직접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현강에서는요 어떤 이름으로 강의하고 있냐면 맞춤 토익. 이거는 나올 문제를 예상해 준다, 그런 맞히다, 맞춤 그런 식의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개인별로 최대한 맞춰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맞춤 토익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 커리큘럼 직접 맞춰 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카톡을 상담 관련한 톡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영어에 관련된 궁금한 것은 동일한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게시판, 제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따로 답변해 드릴 거고요. 자, 끝으로 카톡을 보내주실 때는 최대한 여러분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갑자기 그냥 뭐 선생님 하면서 강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현 상태에 어떤 상태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고 뭐 어떠한 과정을 해봤는데 인강은 어떤 인강을 들어봤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보충이 안 돼서 점수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고득점 필요한 친구들. 저는 만점을 41에 990점 맞았잖아요. 그죠? 41에, 그러니까 41번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문제 정답을 계속 외워오는 채점 서비스를 100회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직접 시험을 보고 만점을 맞았던 사람이니까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거 그런 것들 자세하게 이만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제가 가용한 선상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학 때는 학생들 카톡이 많아요. 현강생 카톡이 막 500통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즉답을 바로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내놓으시면 일단은 답변을 순차적으로 다 해서 해결을 해드린다는 거. 그 정도로 우리 강의 뭐 커리큘럼 영상 마무리하고 우리는 앞으로 방학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방학 때 강좌에서 현강에서 인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